노다지 썰전. 오늘 저희가 논쟁의 장에 올릴 기업은 바로 포스코 DX입니다.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 그러니까 DX를 넘어서 이제는 인공지능 전환, 이른바 AX 시대를 이끌고 있는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적을 보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2025년 3분기부터 수주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과연 이게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다시 올라탔다는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걸까요? 바로 그 점이 오늘 토론의 핵심이 되겠네요. 네, 오늘 이 문제를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뚜렷한 수주 회복세와 또 산업운영 로봇, AI라는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 DX의 미래에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합니다. 저는 좀 다릅니다. 그룹사의 투자 계획이라는 외부 변수에 실적이 크게 좌우되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요. 또 신사업의 성과가 아직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먼저 명확하게 드러난 이 숫자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2025년 3분기 수주액이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88%나 증가했습니다. 이게 그냥 운이 좋았거나 작년 실적이 나빴기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동안 지연됐던 2차 전지 소재 분야 투자가 다시 시작됐고요. 또 포스코 DX의 핵심 사업인 철강 분야에서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자동화하려는 수요가 딱 맞물리면서 만들어낸 아주 질적으로 우수한 결과입니다. 저는 이게 바로 명백한 턴어라운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고 봅니다. 물론 2025년 상반기까지 매출이 좀 감소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사업 구조를 효율화하고 원가를 절감하는 노력을 통해서 거의 2자릿수에 가까운 견조한 영업이익률을 지켜냈거든요. 이건 이 기업의 기초 체력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단순히 현재를 버티는 걸 넘어서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투자도 착실히 진행 중입니다. 바로 산업용 로봇과 AI 사업이죠. 제철소의 고위험 공정인 드로스 제거 로봇이나 밴드 커터 로봇, 이런 것들은 그냥 기술 과시용이 아니에요.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또 다가올 숙련 인력의 공백을 해결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이미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뒷받침하는 게 바로 빚이 없는, 즉 무차입 경영 기조를 통해 다져진 탄탄한 재무 구조입니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250억 원 규모의 CVC 펀드, 그러니까 기업이 직접 미래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해서 AI와 로봇 분야의 유망 기술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의 이면을 좀 더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88%라는 수치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건 수주가 급감했던 2024년이라는 매우 낮은 기준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반영된 수치일 수 있다는 거죠. 절대적인 수주액 자체가 과거 좋았던 시절과 비교해서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회복된 수주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기까지 평균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2025년 연간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현실이죠. 하지만 저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바로 매출의 90% 이상이 포스코 그룹 내부에서 발생한다는 높은 그룹사 의존도입니다. 이건 마치 아주 실력 있는 요리사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요리하는 것과 같아요. 그 요리가 맛있다는 건 알겠지만 과연 치열한 외부 식단가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실적 부진도 결국 그룹사의 투자 속도 조절이라는 외부 변수 하나에 회사가 휘청인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 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입니다. 또한 약 1,200억 원 규모에 달했던 대형 IT 프로젝트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생긴 공백도 무시할 수 없고요. 후속 프로젝트는 2026년에나 본격화될 예정이라 당분간 실적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업의 불확실성. 로봇과 AI, 방향성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죠. 하지만 아직은 그룹사 내 사업 확산에 주력하는 R&D 성격이 짙은 매우 초기 단계입니다.
표준 모델 하나를 확보하는데 1년 이상 걸리는 사업을 이걸 대외로 확장해서 의미 있는 매출을 내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수주 회복세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그 본질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군요. 하지만 설령 그 회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포스코 DX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단기 수주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수주 회복의 내용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3분기 수주 88% 증가를 단순한 기저효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질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2차 전지 분야 투자가 일부 재개된 것에 더해서 철강 분야의 대규모 자동화 사업이 회복세를 이끌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건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거든요. 제철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업그레이드 사이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라 주력 사업의 체력이 돌아오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기에 4분기에는 약 2천억 원 규모의 IT 아웃소싱 계약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회복세 지속 가능성을 매우 높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88%라는 비율보다 절대적인 액수가 중요합니다. 그 수치가 과거 호황기였던 2023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인지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는 그저 착시 효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분야, 이건 대형 사업이 재개된 게 아니라 지연됐던 일부 공정이 재개된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룹사의 투자 계획이 다시 변경될 위험은 언제나 존재하고요. 90%가 넘는 내부 거래 비중이 바로 그 리스크의 크기를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IT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00억 원짜리 대형 시스템 통합, 그러니까 SI 프로젝트가 끝나는 공백을 2천억 원 규모의 아웃소싱 계약이 완전히 메울 수 있을까요? 성격이 다릅니다. 시스템 통합 프로젝트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만큼 이익률도 높지만 아웃소싱 계약은 안정적인 대신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결국 매출 규모는 유지될지 몰라도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주 회복의 강도와 지속성 그리고 질적인 측면 모두 아직은 물음표가 많다고 봅니다. 그 물음표를 met낌표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미래 성장 동력인 로봇과 AI 사업의 가치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단순한 비용 투자를 넘어서 포스코 DX의 미래를 책임질 확실한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의 수익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는 점이거든요. 필수라. 네. 2020년 이후에만 약 500여 명의 고숙련 엔지니어들이 정년 퇴직할 예정입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그들의 노하우와 경험을 무엇으로 대체하겠습니까?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그리고 유일한 대안이 바로 로봇을 통한 자동화입니다. 이건 비용 투자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생존 전략인 셈이죠. AI는 이 로봇이라는 몸을 움직이는 두뇌 역할을 하면서 그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이고요. 그 방향성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로봇 사업은 제철소라는 매우 특수하고 거친 환경에 맞춰져 있잖아요. 표준 모델 하나를 확보하는데 10개월에서 1년 반이 걸립니다. 이 기술을 완전히 다른 환경인 조선소나 자동차 공장으로 확산하는 건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성공을 장담할 수 없죠. AI 기반 크레인 무인화 사업 역시 3년에서 5년짜리 장기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는 과제고요. 당장의 수익원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결국 지금은 계속해서 비용이 투입되는 투자 단계 혹은 비용센터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이 투자가 언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결실을 맺을지는 아직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 비전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해서 돈을 쓰는 사업일 뿐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비용의 센터로 보시는 관점 자체가 오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로봇의 물리적인 팔다리가 아니에요. 그 로봇을 움직이는 핵심 기술, 그러니까 고열과 분진 속에서도 정확하게 사물을 인식하는 첨단 센서 융합 기술, 수백 톤의 쇳물을 다루는 AI 기반의 정밀 제어 시스템, 그리고 설비의 고장을 미리 예측하는 예지 보전 알고리즘입니다. 바로 이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기술이 포스코 DX가 판매하려는 핵심 상품이라는 거죠.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그렇습니다.
이 기술들은 제철소뿐만 아니라 조선소의 용접 자동화, 건설 현장의 위험 작업 등 유사한 중후장대 산업 현장에 얼마든지 적용 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한 하드웨어 제조업이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기술 플랫폼 사업으로 봐야 합니다. 아주 훌륭한 비전입니다. 하지만 비전이 오늘의 청구서를 해결해 주지는 않죠. 그 적용 가능한 기술에 대해서 외부 기업과 맺은 계약이 현재 몇 건입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R&D 비용은 그룹사 내부 프로젝트에서 번 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은 냉정합니다. 외부 시장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실제 계약으로 증명하기 전까지는 그저 가능성일 뿐 기업 가치에 온전히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이 바로 포스코 DX의 재무 전략에 있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정적인 무차입 경영 기조 말입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높고 경기가 불확실한 환경에서 부채 없이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이건 기업의 기초 체력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주는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현금을 쌓아두는 보수적인 운영에 그치는 거 아니에요. 250억 원 규모의 CVC 펀드를 통해서 외부의 유망한 AI, 로봇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안정 속에서 성장을 모색하는 매우 현명하고 균형 잡힌 전략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 논리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그 안정성이라는 것이 반대로 보면 성장의 기회를 놓치는 보수적 운용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과감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뜻입니다. 250억 원 규모의 CVC 펀드, 물론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회사 전체의 역량이나 앞으로 필요한 기술 투자의 규모를 생각하면 이 정도 규모가 과연 충분한지 의문입니다. 이건 마치 새로운 공장을 짓는 대신 복권을 몇 장 사면서 미래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룹사 의존도라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 진정한 기술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보다 공격적인 M&A나 대규모 R&D 투자를 통해 외부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요? 무차입 경영이라는 안정의 울타리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투자의 방식을 다르게 보는 시각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M&A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은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죠. 그보다는 작지만 잠재력 있는 여러 스타트업에 투자함으로써 다양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시장의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대적인 기술 기업의 방식입니다. 일종의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죠. 포스코 DX는 바로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봅니다.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미래 기술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는 아주 계산된 행보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 포스코 DX가 그룹사의 투자 지원으로 2025년 실적 부진을 겪은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90%가 넘는 높은 내부 거래 비중은 여전히 이 기업이 언제든 다시 마주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고요. 로봇과 AI라는 신사업의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이것이 그룹사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넘어서 외부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업 구조 혁신과 원가 절감을 통해 견조한 수익성과 탄탄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한 것은 이 기업의 저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2025년 3분기부터 시작된 질적으로 우수한 수주 회복세는 분명한 긍정적 신호이고요. 무엇보다 산업 현장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AI 및 로봇 자동화에 대한 선지적 투자는 포스코 DX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포스코 DX의 미래는 일시적인 실적 회복을 넘어 로봇과 AI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또 가족만을 위한 요리사에서 벗어나 외부 시장이라는 거친 무대에서 그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다양한 관점들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판단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